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이런 인공지능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비지도 학습까지 해서 좀 기초, 전반부를 그 11가지 파이썬에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후반부라서 좀 더 알고리즘도 좀 고급 알고리즘이 나오고 데이터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된 그런 챕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예측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손에 꼽는 관심사죠. 이 부동산, 이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챕터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예측해 볼 거고요. 주제도 주제지만 일단은 데이터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빅데이터라고 불리우는 그 정도의 숫자고, 또 뭐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처럼 그간에 했던 알고리즘에서 좀 레벨업이 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방법, 좀 새롭게 데이터를 좀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앙상블 알고리즘, 또 새로운 개념이죠. 앙상블 알고리즘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알고리즘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앙상블 알고리즘이란 여기 나와 있죠. 앙상블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다수 결합한 게 바로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뭐 KNN, 소프트 벡터 머신, 그다음에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이런 거는 원천 알고리즘이라 보면 되고, 그런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합쳐서 좀 더 개선시킨 알고리즘이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랜덤 포레스트는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를 배웠어요. 시즌 1 때 타이탄이 생존자 예측을 하면서 그 의사결정 트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로도 레벨업을 했는데, 의사결정 트리가 여러 개 결합된 알고리즘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엄밀히 말하면 앙상블 알고리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무작위성에 의해 결정된 트리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이 각 트리들의 예측이 비상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성능을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반 전체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이런 방법도 나오고 저런 방법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랜덤 포레스트를 먼저 써볼 것이고요. XG 부스트는 부스팅 들어가면 다 앙상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에서 이제 부스팅을 넣은 게 또 XG 부스트인데, 이 처음에 부스팅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약한 분류기를 세트로 묶어서 정확도를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약한 분류를 좀 헐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딱딱 나누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뭐 로지스틱 회귀라든지 이렇게 좀 엄밀하게 나누는 분류가 아니라 조금 헐겁게 약하게 나누는 것들을 한 번 한 번씩 순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좀 뭐 재미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A형은 무조건 소심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조금 A형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이게 바로 부스팅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약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E가 아니고 I 성향이면 좀 소심한 것 같아, 무슨 뭐면 또 직관적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런 특성을
분류를 한 것을 합치면 이게 부스팅인 거. 부스팅. 예, 부스팅이고 에이다 부스트는 분류 기반의 머신러닝 모형으로 예측 성능이 조금 낮은 약한 분류기를 다량으로 구축하여 조합하여 가중치를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팅 들어가면 앙상블 알고리즘이고 이 약한 분류기 하면 혈액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형이나 뭐 MBTI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엄격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성능이 낮은 약한 분류기를 조합해서 최종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하는 강한 부스팅 알고리즘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에이다가 붙는 게 좀 많습니다. 요 에이다의 원인 그 어원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런 게 있어요.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인공지능을 만나면 이 에이다라는 게 많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그 GTX, RTX 그 GPU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에서 40번 여기 있죠. 지포스 4060, 4070, 4080 이 40번대의 얘 이름이 뭐냐? 여기에도 에이다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에이다가 들어가고 러블레이스 에이다 무슨 뭐 시리즈라고 돼 있는데 에이다가 왜 붙냐?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이름이 에이다 러블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기셨고 요분은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프로그래머. 그래서 보시면 잉글랜드의 수학자이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 초기 컴퓨터 과학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진 요분이 바로 에이다 러블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 그러면 이분을 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RTX 40번대 이름도 요 에이다가 들어가고 뭐 어디 가면 왜 이렇게 에이다가 많이 붙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약한 분류기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 보면 마이너스를 완벽하게 못 나눴죠. 그쵸? 이거를 학습하고 여기도 보면 이 약한 분류기를 또 학습하고 이러다 보면 약한 분류기를 지금 3개를 합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뭐 10개 중에 8개 들어가면 뭐 엄청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게 XG 부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기. 근데 결국엔 분류기라는 게 결국 어디서 오냐? 의사결정 트리와 좀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많은 예제를 하면 좀 트리가 좀 약할 수는 있는데 트리로 하면 정확도가 제일 안 나오지만 제일 뭐 어디 인공지능 대회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XGBoost는 물론이고 뭐 ADABoost도 그렇고 요런 알고리즘 인공지능에서 좀 유명한 알고리즘의 결국의 근본은 의사결정 트리다. 그래서 이번은 좀 빅데이터 수집을 해볼게요. 빅데이터 수집을 하는 게 저번부터 계속 정형 데이터를 그냥 다운로드 해가지고 불러오기를 했는데 뭐 빅데이터의 뭐 정확한 의미를 정의한 사람들은 많지만 뭐 한 가지로 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주로 한 몇백만 개 이상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 이전까지 했던 몇백 개, 몇천 개 정도의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그냥 뭐 그냥 데이터? 그냥 데이터셋?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케글에서 그러니까 케글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걸 또 구글에 업로드하고 이렇게 다시 불러오는 거는 너무 좀 이동이 되면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글에서 API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케글에 보면 오른쪽 내 프로필 있죠. 내 프로필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Create New API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PI 토큰을 받으면 kaggle.json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pip install kaggle을 설치를 하고 구글 콜앱에 파일을 하면 이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파일 업로드를 해서 kaggle.json을 불러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이디가 종호9이었어요. 종호9이고 뭐 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케글이 잘 설치되고 거기까지 있는 그 장소를 잘 설정을 해줍니다. 케글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쓴 데이터는 케글에 보면 코리아 아파트먼트 딜 데이터입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인데 이게 케글이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다 몰리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케글을 안 쓸 수가 없는 이유예요. 요거는 공공 데이터고 심지어 한국의 공공 데이터예요. 맞죠? 한국 부동산원에 가면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케글은 외국 데이터도 많지만 우리나라 데이터도 있고 민간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렇게 공공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모이는 것이 케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코리안 아파트먼트 딜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쪽에 보면 copy API 커맨드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API 커맨드를 복사를 해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복사한 API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연결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또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numpy에서 컨텐츠에 아파트 deal.csv를 하면 아까 API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434만 개가 좀 넘죠. 데이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려면 진짜 몇백만 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돼야 예측을 할 수 있고, 한국 케글의 그 데이터가 진짜 좀 대박인 이유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책이 한 2년 정도 된 3년째가 돼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면 지역 코드가 있고 동 이름이 있고 거래일이 있고 아파트 지번 면적 층 건축연도 그리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지역 코드입니다. 지역 코드가 5개인데 앞에는 도시 군을 나타내고 뒤에는 읍, 면, 동, 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먼저 법정 동, 우리가 뭐 홍길동인지 청길동인지 뭐 둔산동인지 그 동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동 이름은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뽑아내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이름이나 지번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좀 불필요해서 df 드랍을 하겠습니다. 드랍을 해서 요 df에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리플레스 true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df 앞에 는 빼고 df 드랍 법정동 아파트 지번 엑시스 1 하고 리플레이스 true 하면
그 갱신이 되는 거고, 아니면 replace to로 없이 요 df를 앞에다 넣으면 덮어쓰기가 되죠. 그래서 그 똑같은 거고 저장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아 코드 시도와 군읍면 동구로 바꿔 보겠습니다.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A 코드는 0, 1 앞에 두 글자고, G 코드 지역 코드는 2, 3, 2번부터 끝까지니까 2, 3, 4겠죠. 어펜드는 뒤에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 그래서 뒤에다 붙여주고, 예. 이 G 코드도 뒤에 더 붙여줘서 결국에 마지막 G 코드는 DF 지역에 넣고 아래아 코드는 지역 코드에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법정 코드는 11이에요. 앞에가. 경기도의 법정 코드는 41입니다. 그러면 DF가 여기 보시죠. 이거 조건문이거든요. DF 지역 코드가 11이냐, 요 기호가 두 개 있으면 그냥 물음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뭐예요? 는 하나는 같다잖아요. 두 개 있으면 같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역 코드가 11번이랑 같냐, 그런 것들의 데이터만 모아둬라. 이 DF를 한 번 더 감쌌잖아요. 그쵸? 한 번 더 감싸서 이 DF2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의 요 지역 코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 코드 경기도는 41번이니까 요거를 여기다 또 저장을 했습니다. 요건 오타인 것 같아요. DF 그냥 2 빼야죠. 그래서 2 빼야 되고, 네, 그래서 컨캣은 요 두 개를 이어줍니다. 하나로 이어줘요. 이어줘서 결국엔 서울이랑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가져와서 요 지역 코드랑 지역이랑 지역 코드로 나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 데이터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 1인데요. 거래 1이 2015-0000 형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도마다 갱신할 때 되게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뭐 2018-1-13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 거래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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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슬래시나 또는 대시가 있을 경우에는, 예, 스프릿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나눠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제가 여기 보시면 요런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요런 경우가 있다고 했고, 다시로 된 게 있어요. 예, 다시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경우에는 스플릿을 해서, 예, 만약에 if 첫 번째 게 길이가 4냐, 그러니까 연도가 앞으로 왔냐, 연도가 앞에 오면 요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냥 2018-0375 25 뭐 이런 식으로 하고, else는 뭐냐면 연도가 맨 뒤에 있는 경우예요. 날짜를 할 때 여기 보시면 2022-0306이거나 아니면 뭐 06-03-2022 거꾸로 쓰거나 두 개 중 하나거든요. 그 데이터 보면 실제로도 그렇게 두 가지 중 하나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if문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else는 또 뭐, 네, 바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해서, 요 날짜 형식이 다양한데 그 형식을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 듣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세요.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서 어떤 게 날짜 형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의 별 형식이 이렇게 한 3,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걸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인데요. 좀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는 요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 데이터 전처리하기 3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보쌤이었습니다.